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즐기지 못한 봄을 보내는 것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더욱 예뻐질 내년 봄을 기약하며 교양방송국 KCBS 6월 특집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4주간의 실습 집중 주간이 모두 끝나면서 많은 평가와 향후 일정에 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 김수아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5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었던 실습 집중 주간이 어느덧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던 재학생들도 학교에 나와 생활관에 거주하며 실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입생들의 첫 수업은 총장의 강연으로 문을 열었고 학사제도 안내, 취업 현황 안내를 비롯한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제 학교에 못 와보고 온라인 강의로만 수업을 듣다가 이제 직접 와서 친구들과 동기들도 이제 직접 뵙고 교수님 수업을 이제 직접 듣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왔구나라는 게 이제 실감이 된 주 같습니다. 이제 다담 창의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피제 스피너도 만들어보고 팀 프로젝트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 기계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표가 많이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서 오히려 정말 친구들과 수학여행 온 기분으로 즐겁게 지내다 간 것 같습니다. 그 실습 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눈으로 봄으로써 좀 더 이해가 쉬웠고, 그리고 선의수 과목을 저희가 이번에 배웠기 때문에 다음 과목을 좀 더 수월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일주일 만에 모든 과목들을 실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빡빡한 일정,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무리한 일정을 돌리게 되었고, 그로써 막대한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기에 되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방역을 생각보다 잘해서 되게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개인당 마스크랑 손소독제를 배부를 해주고 입구마다 열 체크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보였기 때문이죠. 학식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고열 환자가 나왔을 때 제가 동선이 겹쳤어가지고 만약에 그분이 확진이었으면은 저도 자가격리자 대상이었어서 좀 이 부분이 많이 황당했어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실습 집중 주간이었던 만큼 걱정의 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주에는 고열 환자가 나타나 당일 실습이 전면 중단되고 생활관이 일시 폐쇄되는 등의 긴급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습 집중 주간 대상 학과가 아닌 학우들이 본인 확인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학생 식당을 무료로 이용하고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학우들은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한편 다가올 기말고사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학사팀 취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지난주부터 실시된 설문조사로 취합된 학생들의 의견과 각 학부장들의 의견을 더하여 충분한 회의를 거친 끝에 1학기 기말고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 일부 실습 교과인 경우 사전에 담당 교수님이 대면 수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에 대면 시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대면 시험이 필요한 사유, 시험 중 사용하게 될 대학 인프라 및 미응시자에 대한 대책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처 방안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학사팀은 위 결론이 나오기까지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과 교수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했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밝혔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아쉽다며 처음 겪는 특수한 상황에 힘들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의해 상황에 맞추어 학사 일정이 급변하는 만큼 학교 측의 신중한 대응과 학우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CBS 뉴스 김수아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새롭게 주차장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교내에는 여전히 무분별한 주정차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자세한 사항 김수아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교내에서 운전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용해봤을 복지관 인근의 도로.
현재는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코너를 돌자마자 마주치도록 주차를 해놓는 차량부터 1차선 도로를 혼자 막아버리는 차량까지 이 길목을 지나가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주차장까지 새로 만들어진 데다 짧은 용무를 위해 복지관 앞에도 주정차가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일부 운전자들이 애용하는 장소는 일반 도로였습니다. 제가 학생회관에서 이제 복지관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회전하는데 거기에 이제 옛 아우네참 쪽 붙어 있는 이제 그 길목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좀 위험했거든요. 제가 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피해서 가려고 했는데 또 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역주행으로 이제 거기를 이제 비켜가게 됐는데 좀 차라리 옆쪽에 아예 붙어 있었으면 제가 지나가는 데는 이제 방해가 안 됐어도 거기에 또 차가 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저도 이제 범법 행위를 하게 되고 일단은 지정된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주차장이 많아졌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한 근 2년 만에.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해줬으면 좋겠고 뭐 만에 하나 이제 급한 일이 있으면 깜빡이라도 켜거나 조금 아니면 좀 그 가장자리에 붙여서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 그나마? 네. 경찰서와 시청을 통해 알아본 결과 교내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못하여 법적인 책임이 어려운 상황.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CBS 뉴스 김수아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 왔습니다. 더워지기 시작하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교양방송국 KCBS 6월 특집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홍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